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너무 튀려고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입학한 20학번 최홍성입니다. 네, 저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입학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학번 최윤영입니다. 저는 이제 게임 개발자를 꿈으로 이를 위해 전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자소서를 작성했는데요. 저처럼 게임 개발자를 꿈으로 하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평범한 학교에서 코딩 활동곡도 거의 없는 학교에서 프로그래머라는 약간 꿈을 가지고 자소를 쓰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학교에서 활동이 좀 적다, 어떻게 자소를 채우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학번의 자소 꿀팁을 보러 가실까요? 네,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의 기회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네, 아무래도 1번이라서 쓰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공을 활용한 학습 경험, 이 두 가지를 작성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험 1, 느낀 점 1, 그리고 경험 2, 그다음에 종합적인 느낀 점 이렇게 구성했고, 작성할 때 단순히 학업의 기회 노력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유니티 3D라는 이제 게임 개발 엔진을 활용한 물리에서의 충돌 파라미터에 의해, 그리고 수학 공부법으로 유희 수학, 그리고 체스의 해밀턴 경로나 큐브의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색다른 경험을 많이 적었습니다. 저는 전공 관련은 아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에 대해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과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융합 인재가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의지로 자소를 썼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환경 관련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환경을 공부도 했고 이거를 실험도 해봤고 직접 캠페인하면서 실행까지 옮겼다, 약간 이런 부분을 부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학습 의지가 있고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번을 쓸 때 이게 꿀팁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1번 같은 걸 작성하실 때 이렇게 공부해서 나는 성적이 올랐고 뭐 무슨 상을 받았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다 신기부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안 적으시고 다른 내용을 더 많이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보면은 전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공부를 써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서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보여주고 대학에 와서도 이러한 나만의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전공 공부를 충분히 잘 이수할 수 있다 라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꼭 전공 관련 분야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번인데요. 2번 문항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하죠? 네, 2번은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을 적는 항목입니다. 생기부에 적혀있지 못하는 자신이 그 활동을 한 이유나 그 과정, 그 느낀 점까지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항목이죠. 네, 이번에서는 이제 3개 이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돼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기부에 기록된 것 중에 좀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싶은 활동들이나 아니면 다른 자신의 노력이 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골라서 2번에다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모든 게 담길 수는 없는 거니까 자소서에 최대한 많이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번에서 이거 활동을 몇 가지 써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소님은 몇 가지를 쓰셨어요? 네, 저는 3가지로 활동을 썼는데요. 3가지면은 한 활동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적기 때문에 활동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적고 이제 그 활동으로부터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활동으로 전공과 관련해서 실생활 사례를 통한 정렬 알고리즘에 의해 라는 주제로 대회에 참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활동을 보여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으로 국어 수행평가로 연시조를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희
취미인 이 큐브를 또 넣어서 큐브의 경우의 수만큼 이제 다양한 모습의 추구 이걸 넣어서 그래서 이번 활동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뭐 저의 소시한 모습의 탈피 또 인간과의 개선 등을 보여줘서 단순히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걸 중심으로 쓰는 문항이었고요. 세 번째 활동에서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 중에 수학도 있지만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명언설 말하기 행사에 넣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공 공부에서 영어를 통해서 공부할 때 막힘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활동을 썼습니다. 각각 활동에 좀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활동은 학교 행사였던 웨어러블 컴퓨터 제작 캠프였고, 두 번째 활동은 자체적으로 했던 환경 탐구 영역이었습니다. 두 활동 모두 과정, 어려웠던 점, 그걸 해결한 과정, 그리고 느낀 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을 쓸 때는 아무래도 학교 행사나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던 영역이라서 좀 부딪힌 난관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소서를 쓸 때 보통 자기가 탐구한 내용을 약간 팩트 나열식으로 나는 이런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느꼈던 부분을 좀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팩트들은 생기부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3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이 드러날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아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 네 가지를 실천한 사례를 쓰는 문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네 가지 중에 뭘 써야 하나 아니면 이거 다 써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3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네 가지를 굳이 다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이나 한 가지라도 정말 자신이 진심으로 느낀 부분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협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전 두 가지 활동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2학년 때 1년 동안 활동했던 학급반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약간 자소서를 쓸 때 남들과는 다르게 튀게 쓰겠어 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장 내용을 쓸 때도 처음에 2학년 친구들과 좀 친해지지 않았을 때 현장 체험 학습을 갔을 때 미션지를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왠지 다른 분들은 안 했을 것 같았거든요. 이때 당시 되게 친구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고 이후에 친구들이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 내용은 그 활동을 전후로 달라진 제 모습에 대해 썼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에서 일어난 활동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는 일을 적었었어요. 처음에 동아리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되게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이 많이 저조해졌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나서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주도하여서 이런 리더십과 동아리 부원들과의 협력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적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저는 놓치지 않고 전공에 대한 관심 또한 또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동아리에서 한 시연 학습이나 3D 게임 제작 등을 보여줘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멘토링 활동을 적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에서 수학, 물리를 알려주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다는 내용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서로 성적이 올라서 나눔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의 활동에 이제 공통적인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하여 마무리해서 나타냈습니다. 3번의 경우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또는 학생의 이런 조직 내에서의 갈등과 해결 이런 비슷한 내용을 쓸까 생각해요.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특색 있는 활동을 적는 것도 좋다 생각하지만 저같이 그런 활동이 딱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까지 자소설 쓰지 마시고 일반적인 활동을 적는 것이 오히려 좀 면접에서도 좋을까 생각하네요. 그런 일반적인 활동에서 얻는 자신만의 느낀 점 이런 것을 적어서 내용보다는 느낀 점에서 좀 차별을 주는 것이 더 좋을까 생각합니다. 네,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경희대학교에서는 해당 모집단이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작성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꿈,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4번은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 이런 노력을 많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공을 들여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문단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단어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이 덕분에 프로그래머라는 진로가 견고해지고 이 경희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펼치고 싶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 주변인들에게 코딩을 알려주기 위해 유니티를 이용한 코딩 게임 개발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저의 게임 개발 능력의 향상, 그리고 원래 목표인 코딩을 알려준다 라는 목표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하고 저만의 코딩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문제와 공부,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목표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전공에 대한 노력을 또다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바를 시연하고 싶고, 이후에 경희대학교를 빛내 인재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적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봤듯이 저는 1번부터 3번에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에 제 프로그래밍 관련 내용을 꽉꽉 채워 넣습니다. 앞에서는 약간 융합 인재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인재로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정도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고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완성도 높고 완벽한 프로그래밍은 아니었지만 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노력의 산물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도 경희대학교에 오면 어떤 인재로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는 당장 포부를 적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문단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면접관이 보기에도 좋고 작성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적으면 오히려 면접관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자소를 통틀어서 예비 후배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씩 해볼까요, 홍수님? 이제 슬슬 자소서를 쓸 타이밍이 오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부랴부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학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학년이신 분들 말고도 1, 2학년이신 분들도 보실 텐데요. 그때 자소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뭐 활동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자소서를 쓰냐 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적고 나서 사실이 되게 하라. 쓰실 때 완성된 자소서를 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자소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하실 때 활동 내용이랑 그때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상시 기억해 주시면서 나중에 진짜 자소서를 쓸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너무 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막 꾸며내고 너무 없던 얘기 막 다 지어내시면 여러분이 다 돌려받으시니까 솔직 담백하게 차별성 가지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여러분의 진정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들의 실제 자소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썼는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 혹시 물어볼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은 질문 해주세요. 꼭 합격하셔서 이 경희대학교의 멋진 캠퍼스를 같이 거닐 수 있기를 빌게요. 모두 안녕.